러시아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하와이는 물론 태평양 연안 캘리포니아 지역도 쓰나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부 연안에서도 1m 높이의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우수 대학을 둘러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한국의 고교생들이 무더기로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CBP는 아직까지 명확한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비이민 비자를 재발급할 때에도 예외 없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하와이는 물론 태평양 연안 캘리포니아 지역도 쓰나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는 1.5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왔고 서부 연안에도 1m 높이의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8.8 규모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서부 캘리포니아주 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국립기상청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오늘 X를 통해 쓰나미가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달했다며 현재 아레나코브에 나타났고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트산 루이스 조수 측정기에 빠르고 파괴적인 파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물이 빠져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4시간 동안 침수 지역에 돌아가지 말라. 첫 번째 파도가 가장 큰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립쓰나미 경보센터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 북서쪽의 크레센트 시리와 아레나코브에서 각각 1.1m, 0.5m 높이의 파도가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TWC는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계속 발효 중이라며 해안 지역에 거주한다면 내륙의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주에 1.5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했습니다. 하와이주에 내려진 대규모 쓰나미 경보는 주의보로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앞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 동쪽 해역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관측되고 일부 지역은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가 일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우수 대학을 둘러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한국의 고교생들이 무더기로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고교생들인데요. CBP는 아직까지 명확한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역의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해 미국의 하버드, MIT, 예일 등 주요 대학을 탐방하는 우수 학생 여름방학 해외 선진 문화 탐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학생 55명과 인솔자 4명 등 49명 중 학생 42명이 CBP로부터 명확한 사유 없이 입국 승인을 받지 못해 아예 출국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탐방단은 전원 이스타를 사전 승인받았음에도 대다수의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항공사 측도 인천공항에서부터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황당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장에 있던 학부모, 학생, 여행사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거쳐 귀가를 결정했고 당일 오후 전원 진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 입국 승인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항공사 관계자들도 극히 드문 사례라며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한 대학 탐방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월과 7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같은 일정으로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동부지역 하버드대, 예일대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비이민 비자를 재발급할 때에도 예외 없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어제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자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새 정책에 따라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매우 구체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자 인터뷰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이민 비자 신청자, 특히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엔 유연한 비자 심사 체계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국무부는 대부분 비이민 비자 범주를 다시 인터뷰 의무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E1, E2, F1, H1B, J1, L1, O1 등이 모두 비자 인터뷰 필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 비자 보유자 및 갱신자도 예외 없이 대면 인터뷰가 요구됩니다.
또 이전엔 비이민 비자가 만료된 지 48개월 이내인 경우 새롭게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면 인터뷰가 면제돼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연령 예외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만 14세 미만, 79세 초과 비이민 비자 신청자도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는 대상은 외교, 공무 비자 등 일부 예외 범주에 한해서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도 영사 재량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도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필수 정책이 다시 시행되면 전 세계적으로 인터뷰 대기 적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갱신 대상자일 경우 미리미리 일정을 파악하고 본국 여행 계획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갱신 과정에서 인터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단순 비자 갱신이라 하더라도 이전 거절 이력이나 체류기간 초과 여부 등이 인터뷰에서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경우 꼭 사전 검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다카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중에서 가장 많아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어제 다카 수혜자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추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범죄 등 여러 이유로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다카 수혜자들은 자진 출국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진 출국 촉구는 이민국적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 재판에 회부됐어도 자진 출국을 요청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방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기 때문에 이후 합법 비자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방 명령을 받아 강제로 출국하게 되면 추방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USCIS에 따르면 한인 다카 수혜자는 총 4,560명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를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타적 정책을 취하는 것 같다며 사소한 위법 행위도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층 건물에 난입해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이 당초 NFL 사무실을 노렸지만 엘리베이터 층수를 착각해 엉뚱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총격범 셰인 타무라가 NFL 본부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며 결국 루딘 매니지먼트 사무실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추가 총격을 벌여 직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루딘 매니지먼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NFL 본사와 투자 대기업 블랙스톤 등의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NYPD에 따르면 타무라는 전날 오후 6시 28분쯤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이 건물 로비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알려진 NYPD 경관 디다룰 이슬람 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망자들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투자기업 블랙스톤 임원 웨슬리 르페트너, 보안회사 맥레인 소속 경비원 앨런드 에티엔, 루딘 매니지먼트에서 근무하던 줄리아 하이먼 등입니다. 그리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NFL 직원은 총격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 타무라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며 차량에선 처방약, 소총 케이스, 장전된 권총, 다수의 탄약이 발견됐습니다. 타무라의 지갑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그가 뇌 질환인 CTE를 앓고 있었다고 느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CTE는 알츠하이머와 유사한 질환으로 주로 미식축구와 럭비와 같이 반복적인 두부 외상을 겪을 수 있는 스포츠 선수 등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무란 NFL에서 뛴 적은 없지만 고등학교 시절 미식축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규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투입됐던 연방 자금의 절반 이상인 1억 5,800만 달러 규모 보조금을 전격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자료 분석 결과 법무부를 통해 지급된 3억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폭력 개입 보조금 145건 중 69건이 지난 4월 갑자기 종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갈등을 중재하고 사전 대응하는 아웃리치 팀 훈련, 사회복지사를 통한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 취업 연계, 병원 기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의 광범위하게 투입됐습니다.
대부분은 뉴욕,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 지급됐으나 멤피스, 엘라베마주, 셀마, 루이지애나주 베턴 루지 등 남부 도시들도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대부분 주 정부 지원이 부족해 연방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입니다. 보조금 삭감은 법무부 산하 형사사법지원국의 예산 축소 조치의 일환입니다. OJP는 지난 4월 한 달간 총 365건 8억 1,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조금들은 프로그램의 목표나 기관의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보조금 수천 건을 재검토 중이며 대다수는 법 집행 지원 및 폭력범죄 대응과 연관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초당적 커뮤니티 안전법을 통해 총기폭력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신설된 백악관 산하 총기폭력 예방사무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바로 해체됐습니다. 한편 총기폭력 기록보관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총기 사망자는 16,7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 환급금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 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지만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악화하고 사람들이 환급금을 쓰면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루 15분만 빠르게 걸어도 장기적으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반면 느리게 걷기는 3시간을 걸어도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밴더빌트 대학 웨이정 교수팀은 예방의학 저널에서 남동부 거주 성인 7만 9천여 명의 걷기 속도와 시간, 사망 위험 등을 16년간 추적 조사해 걷기 운동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남동부 12개 주의 40에서 79세 주민이 참여한 남부 지역사회 코호트 연구에서 하루 평균 걷기 시간, 속도, 인구 통계학적 특성 등을 제공한 79,856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의 사망 원인 등을 16.7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하루 단 15분이라도 빠르게 걸으면 전체 사망률이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느리게 걷기는 3시간 이상인 경우 사망 위험이 4%, 3시간 미만은 1에서 2% 감소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 빠르게 걷기는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 사망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6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27%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빠르게 걷기가 심장의 효율성과 수축 기능을 개선하고 비만 및 이와 관련된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를 줄여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빠르게 걷기는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심혈관 등 건강을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특히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인구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빠르게 걷기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으로 한국을 도운 22개국 참전사를 알리는 사업을 해온 한국전쟁유업재단이 연방보훈부의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학술연구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훈부 산하 국립묘지관리청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 예산 219만 달러 규모로 미 전역에 위치한 총 105개의 국립묘지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기록과 유업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유업재단 등 연구기관들은 미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신상 기록을 바탕으로 미국 중고교 교사와 학생이 사용할 교육자료 10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물은 연방보훈부의 참전용사 유업 메모리얼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마켓워치는 오늘 연방주택금융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 5월 주택가격 지수는 434.4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주택 수요 부진으로 인해 시장에 미분양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걸 배경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둔화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비해선 2.8% 올랐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센서스 대상 9개 지구를 조사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중부 대서양 연안은 전월보다 0.8%, 남대서양 연안이 0.1% 떨어진 반면 중서부와 뉴 잉글랜드 지역은 0.3%씩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노인국이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41.2%가 매달 렌트, 식비, 신용카드 비용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욕시 노인 3명 중 1명은 가격이 너무 비싸 건강한 음식을 구매할 여유가 없다고 답해 식생활 불균형에 놓여있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주거 불안정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2%는 원하는 만큼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17.6%는 높은 수준의 불안 또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TA가 커네티컷 지역을 지나는 메트로노스 열차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승객과의 요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인상안이 확정되면 뉴헤이븐선 요금은 오는 9월 1일과 내년 7월 1일 각각 5%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뉴욕 맨해튼 구간 월 정기권은 $280에서 $294 75센트로 커네티컷주 워러버리, 맨해튼 구간은 $424 75센트에서 $449 25센트가 됩니다. 한편 MTA는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해 약 7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며 올해 무임승차율이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